자, 고1 23년 3월 거죠. 올해 본 거죠. 22번 지문 한번 가볼게요. 한번. When students are starting their college life days.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그들이 대학교에 들어갔다, 입학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우리가 직역해서 보면 They may approach every course. 매 수업이나 테스트, 매 시험이나 아니면 매 배우는 running task. 이 우리 흔히 말하는 과업이라고 하죠. 이것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지도 모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수업이든 테스트는 다 문제 하나. 문제를 해결할 때 같은 방식으로 이거를 적용해 본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핵심의 이 방식이죠. 우리가 방식이라고 하면 매너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고, 애들이 이거를 의외로 방식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패션이라고 하면. 올드 패션 하면은 예를 들면은 옛날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패션은. 그래서 조심해 줘야 돼. 그리고 using what we like call, 우리가 러버 스탬프 어프로치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것을 사용한대요. 그러면 질문, 러버 스탬프 어프로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same way죠. same way를 말하지,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잠깐만 얘들아, 이거 색깔 좀 바꿀게. 좀 밝은 거 써야 될 것 같아. 똑같나? 똑같나? 잠깐만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리고 다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이 말의 반대 표현은 모든 걸 다 특별하게 다르게 하는 거니까 아마 정반대 표현이 specialized일 거야. 그죠? 정반대 표현은 내 말이야. 왜냐면 이 문제, 우리 22번 문제 기억하니? 이거 무슨 문제였지? 밑주름이 문제였니? 아니면 주제 문제였니? 주제 문제지. 그러면 이거 밑주름이에서 이걸 물어볼 수가 있거든, 시험 문제에서. 이거는 우리 이걸 주제 알고 있겠지만 이거는 주제의 정반대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이다 얘기를 하고요. 우리 여기서 말한 접근이라고 하는 그 접근 방식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해결책 같은 거니까 전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전략 영어로 뭡니까? strategy. 그렇지. 아니면 기술이라고 하면 뭐 테크닉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은 되게 특별한 하나하나 다 특별한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이거 어떻게 보면 낡은 구닥다리 그런 표현 가능하죠. 기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닥다리 그런 표현의 낡은 중에 absolute라는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구식의 구닥다리에 뜻이 있고요. 아니면 우리 그런 거 뭐라고 하지? 뻔하다는 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뻔하다. 아니 우리말로 지읒 비읍한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거 너무 진부한. 영어로 뭡니까? 영어가 되게 쉬운 단어인데 그 단어가 그렇게 쓰이는 걸 잘 몰라요. 이게 힌트는 빵이에요. 스테일이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 빵이 왜 두면 딱딱해진 걸 스테일 브레드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따끈따끈하지 않고 식상한 거 이런 걸 우리가 표현할 때 스테일이라는 표현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아마 이렇게 내용 나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근데 뭐가 나올지 몰라. 하지만 꼭 기억할 게 주제랑은 반대고 same way를 고르셔야 돼요. 만약에 요거라면은 이걸로 할 거라는 거죠. 뒤에 가볼게요. 그러니까 그러고 뒤에 예시가 나옵니다. Think about it. 그것은 뭐냐면 당연히 해당하는 위에 있는 요 러버 스탬프 방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Would you wear the tuxedo to the baseball game에서 농구 게임에 야구 게임인가? 야구 게임에 턱시도를 입을 것인가? 아니면 colorful dress to a funeral day에서 장례식에 이렇게 화려한 드레스를 입을 것인가.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장례식을 갈 일이 거의 없지만 선생님 나이 때 되면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항상 신경 쓰는 게 바로 양말 색깔이에요. 딴 건 맞췄거든요. 양말이 무지개 색이면 좀 당황스럽다. 그쵸? 검은 색깔 다이소도 없어. 안 팔아 양말을. 맨발로 갈 수 없잖아. 그렇다고. 그잖아. 좀 골 때릴 때가 있어. 그러면 컬러풀 잠깐 밑줄 한번 쳐보시고 비슷한 표현에 색깔이 화려하다고 하니까 스플렌디드라는 표현 나와도 괜찮겠지. 아니면 비브란트. 이런 거는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장난질 할 수 있어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선생님이. 자, 이런 어떤 퓨너럴이나 이런 장례식 같은 거에 이거 어떻게 했는가? 다 매치가 안 되죠. 알맞지가 않아요, 이것은.
자, 그 다음에 best to realize service. 종교, 예를 들어 교회 가는데 예를 들어 예를 들면은 수영복 입고 가요. 그럼 셋 다 미친 경우죠. 이 아마도 아닐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왜? 매치가 안 되는 거지. 그 상황에 맞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황에 맞게 매치하지 않다, 알맞지 않다는 거니까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고, 이게 맞다, 알맞다는 뜻이니까.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 상황과 잘 어울리다, 또는 그 상황에 참 적합하다라는 건데, 적합하다고 하는 건 여기 나와요. 적합한 옷이 있을 거라고 애초에 나온단 말이야. 다른 상황에서 흐름에 맞게.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appropriate거든요. 일단 비슷한 동의어 두 개만 적어봅시다. 쉬운 거 두 개. proper랑 adequate 적어주세요. 조금 어려운 거 두 개 적어줄게요. 이거는 원래 딱 맞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약간 법률과도 관련이 있는데 합법적인 그런 건 아니고 합당한이라는 표현이야. 딱 알맞은 합당한이라는 단어가 있어. legitimat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잘 안 쓰는 단어죠, 보면은. 그거랑 이거는 일단 영어부터 가르쳐 줄게.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맞춰보세요. 이 플러스 같아요? 모르는 친구도 플러스 같아요? D로 시작하는데? 그쵸? 마이너스 같이 decent라고 해서 괜찮은, 점잖은 이란 뜻이 있어. 이런 거 조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때문에 같이 바꿔 쓸 수 있어. 그래서 괜찮은 옷, 점잖은 옷이 마찬가지로 있겠죠. 우리 이런 것도 비슷한 거 뭐 있었지? 고난 얘기할 때 이거 adversity랑 그 다음에 hardship이 똑같죠. 이런 거 장난질하는 거는 고1, 2, 3 공통이야. 조심해 줘야 돼. 마이너스로 생긴데 플러스인 게 있고 플러스처럼 생긴 마이너스가 있지. 그런 게 OX를 당황하게, OX를 혼동하게 만들겠지. 그런 게 점수를 깎아먹는 것들이야. 쉽게 말하면. 영어는 몰라, 수학과 좀 달라. 수학은 여러분이 뭐 속을 일은 없죠. 너희가 몰라서 틀리는 거지. 영어는 속아서 틀려요. 분명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지문 다 알고 들어갈 거야. 그러고 틀릴 거란 말이야. 뭔지 알겠지? 눈 뜨고 코 베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영어는. 일단 그러니까 잘 기억해도 잘 소거해야 돼. 그래서 선별을 해줘야 돼요. skillful 또는 다른 표현으로 competent, 유능한 거겠죠? 능숙하다는 얘기는 competent. 유능한 이런 학습자는 그래서 안 돼요. putting on the same clothes. 똑같은 옷을 입는 것 자체가 won't work. 적용되지 않고 효과가 없을 거라고. 그럼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적재적소죠. 그러니까 알맞는 말을 타당하게 잘 분별하고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필자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딱 맞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에 딱 맞는 거.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그럼 이거는 뭐가 좋은 거죠? 플렉서블한 거지. 융통성이 좋은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까 위에 거 있지. 아까 위에 거에 대한 거는 이 반대 표현이, 예를 들면 여기 위를 쓴다고 했을 때 얘에 딱 맞는 표현은 인플렉서블한 거죠. 변화하지 않는 거야.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그게 가장 무난한 방법일까? 이걸 바꿔 쓰는 것 중에서는. 그죠? 다시 이어서 가볼게요. 그래서 유연한 사람이다.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느 상황에는 잘 적응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다면 adaptable. 이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조금 너희를 틀리게 하고 싶어. 그러면 처음 본 요걸로 주는 거야. 변하기 쉽다는 것 중에 M으로 시작한 단어가 있어요. 이건 처음 봤을 거야, 아마. 밀리어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펠링도 틀렸다. 처음 봤어. 밀리어블. 그래서 변하기 쉽다는 표현이 있어요. They have different strategies and knows where to use them 했어. 그걸 언제 써야 될지, 그 다음에 그런 다른 상황이나 그런 것들, 다른 전략이나 이런 것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뒤에 두 개를 이어서 똑같은 표현으로 이어가는 거죠. They know that. 그들이 멀티플 초이스 테스트를 공부하는 걸 다르게 공부한대. 뭐랑 다르게 공부한대요? 지금 You studied for essay test, 에세이 테스트를 공부하는 거라. 여기서 제일 골 때리는 것 중 하나가 선생님은 이 then이라고 봐요.
요거 좀 당황하지 않겠어? 왜냐면은 앞에 비교급이 있어요? 비교급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된 어떻게 나오니? 이게 동어 반복의 생략으로 봐서 이게 나도 이런 표현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유, 관계대명사랑 되게 비슷하게 쓰임은 같지.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 테스트를 설명한다고 얘기하면 네가 에세이 테스트를 위해서 그러니까 대꾸 뭐랄까 이걸 대꾸라 그런가? 국어에서 A, B, C, D 나열할 때 그때 비교 표현을 잘 활용을 하거든. 관용적이라고 생각은 해도 봐. 그리고 이거는 꼭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보길 바랄게요. 이거는. 오케이? 요거에 대해서는. 근데 알겠지만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요령은 다 알고 있죠? 항상 예를 들어 나중에 지금은 서술형 안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랑 같이 얼굴 볼 필요 없지만 나중에 서술형 들어가면 그 부분 점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논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러면 빵점이야. 이렇게 따지면. 학원 선생님 그러는데요. 빵점이에요, 그러면. 학원에 학자도 끊으면 안 돼요. 선생님, 제가 고민해 봤는데요. 제가 엄청나게 해서 고민해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제가 조사해봤는데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죠. 학원 선생님이 그랬는데요 라고 말 딱 듣는 순간 딱 점수 안 줘요. 요령이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 질문도 뭔지 알죠? 감동학원 빅스미 물어봐도 그랬는데 그게 안 돼? 그럼 빵점이야. 너 이거 찍히는 거야?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비교급도 없는데 왜 대니란 표현이 들어갔나요? 라고 여쭤봐 선생님한테. 오케이? 그러면 아마 선생님한테 점수 얻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질문 한번 해봐요. 질문 많이 나올 거야 저거는. 어쨌든 확인해도 어쩔 수 없어. 원문이 저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내용 같은 지장은 없죠. 다시 알겠지만. 자, and they not only know에서 not only know what to do. 무엇을 할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알 뿐만 아니라 보들서 how to do.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식도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을 할지에 대한 얘기는 그것의 대상을 얘기하죠. 이것의 대상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도 이 how란 얘기는 메소드나 어떤 솔루션과 같은 어떤 해결책과 방법을 얘기하겠죠. 방법도 같이 안다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게 22번 지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가장 강추하는 건 이걸 밑줄 긋고 밑줄 의미 문제로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문제가. 그럼 주제와 반대를 고르셔야 돼요.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지문 30번 가볼게요. 자, 30번 가봅시다. 자, 주요한 철학적인 변화. 뭐야? 물건 판매에 대해서죠. 사실 이게 이 글의 핵심 주제예요. 물건 판매에서 철학적인 주요 변화가 왔대. 이거 할 때 왔다는 얘기는 얘가 영향을 줬다는 얘기죠. 뭐 할 때 볼까요? 자, 산업사회가 become more affluent. affluent가 뜻이 뭐야? 부유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부유하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부유하다는 얘기는 번성이나 번영 계열 가능하지. 그러면 동사로만 가봅시다. 형용사 말고 동사 형태로 가볼게요. drive, prosper, 그 다음에 flourish까지만 알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번성, 번영하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더 경쟁이 심해졌으며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더 퍼졌대요. 여기서 지리적으로 퍼졌다는 얘기는 뭐가 퍼졌다는 얘기야? 산업사회가 퍼졌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여러분 기본적인 산업사회는 특정 국가에서 먼저 시작했죠. 그러다가 예를 영국인가? 그래서 먼저 시작했다가 퍼져나간 거지. 그럼 핵심은 퍼지다니까 이 기체가 확산하는 거라면 디퓨즈. 여러분 디퓨즈라고 들어봤을 거야. 그죠? 그리고 디스퍼스. 확산하다. 스프레드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야. 확산 계열이에요. 이것이 됐을 때 왔다라는 얘기는 아마 요 세 가지 때문에 이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변화가 뭔지 얘기 아직 안 했죠. 그럼 그 변화를 잡으면 글은 끝나는 거야. 일단 핵심적인 거는. 그죠? 어떤 변화인지 잘 봐야 돼. 자, 뒤에 보자. this force. 자, this 동그라미.
this가 앞문장 전체고 굳이 얘기하면은 이제 하나씩 얘기하면 번성하고 더 번영하고 부유해지고 더 경쟁이 심해졌으며 더 퍼진 거지.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상황이 이 사업으로 하여금 더 가까운 관계를 발달시키게 만들었대. 원래 안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누구랑? 이게 중요하죠. 바로 바이어랑 클라이언트. 다 누구야? 컨슈머죠. 그러면 컨슈머랑 더 가까운 관계를 발달시키자는 거니까 강화 또는 발달 그런 계열이죠. 강화 발달 계열이라면 improve 계열이겠죠. 아무래도 enhance. 그 다음에 cultivate까지 적어볼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그 고객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게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것은 차례로, 이게 첫 번째야. 그러고 두 번째 어떻게 됐냐? 사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It was not enough. 아마 개인적으로는 여기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긴 한데,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고. 뭐야? 생산하는 것만 충분하지 않고요. 조심할 거 하나. 여기 퀄리티 밑줄 치시고 품사 뭡니까? 형용사야. 명사 아니야 이거. 구세 뜻이야. 퀄리티가 형용사로 구세의 의미가 있어요. 퀄리티 프로덕트라고 하면은 질 좋은 제품이란 뜻이야. 그래서 질이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드는 것만 충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한번 해보자. 얘들아, 가게가 맛있는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팔면 무조건 성공 아닌 그 가게? 뭐가 필요해 그러면? 뭐라고? 뭐든 있겠지. 뭐지? 뭐가 있지. 그것만으로 안 되지. 예를 들어 가봐. 가수가 노래만 잘 부르면 좋은 가수 되니? 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사회가 나갈수록 자꾸 뭔가 추가적인 걸 요구한다는 거야. 그죠? 가수가 노래만 잘 부르면 되죠. 왜 잘생겨야 돼요? 왜? 그쵸? 배우 할 것도 아닌데. 그죠? 프로게이머가 게임만 잘하면 왜 잘생겨야 돼요? 뭔지 알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자꾸 다른 것들을 소비자들이 요구한다는 거지. 이해 갔죠? 그러니까 요 말 이해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물건 판매가 잘 되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좋은 제품을 싼 가격으로, 적당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하는 것만 충분하지 않다. 그럼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거 맞지? 그게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게 바로 소비자와 관계와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it was equally essential. 바로 이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시점이야. 뭐냐? 소비자가 실제 원하는 제품을 여기서는 전달, 배달이지만 개발이겠죠. 어떤 의역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와 또한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럼 소비자에 딱 맞는 걸 우리가 그냥 맞춤이라고 하죠. 그 단어 영어로 뭡니까? 맞춤, 소비자 맞춤. 커스터마이즈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고객 맞춤,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든다는 거는 고객의 욕구를 뭐 한다는 얘기지? 충족시킨다는 얘기지. 그러면 제일 쉬운 단어면서 제일 애들이 은근히 어려워하는 게 이거더라고. 문 열어도 돼요. 덥지? 이걸 잘 모르더라고. 밑이 만나다 말고 충족시키다라는 뜻이 있어. satisfy나 아니면은 fulfill. 근데 얘를 더 많이 써요. 사실은. 욕구를,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죠? 요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자, 그 예시가 바로 나오는 게 요겁니다. 헨리 포드, 우리 포드 자동차 요 설립자죠. 그죠? 파운더죠. 이 사람이 지금 제일 잘 팔리는 T 모델 포드를 오직 검은색만으로 냈대요. 그래도 잘 팔렸어, 그때는. 왜냐? 100년 전이었거든요. 잘 팔렸죠.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이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냐면 자동차를 단색으로 판매하면 팔리겠니? 색깔도 중요한데 요즘에? 그치? 뭐 아마존 그레이?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슨 아마존 그레이가 있고 모던 그레이가 있대. 별 똑같은 회색이고 내가 봤을 때?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나 봐. 나는 선생님 생명은 아닌데 차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비 오는구나 지금. 그거 약간 후텁지근하구나. 아닌가? 후텁지근한데 약간? 그죠? 자, 보자, 한번. 자,
The modernization of society에 있어. 자, 이게 현대화고, 이 현대화가 얘기한 게 아까 저 위에 나왔던 산업화 똑같은 거죠. 산업화 현대화가 지금 되면서 마케팅 혁신을 지금 이끈 거거든요. 그리고 잘 보셔야 돼. 여기 디스트로이가 중요해요. 파괴했어. 파괴했다는 얘기는 부셔버린 거죠. 그리고 잘 어려워하는 것 중에 셔터라고 해서 부서진 형태가 산산조각 나면 그걸 셔터라고 표현을 해요. 산산조각 냈대요. 뭐냐? 어떤 관점을, 뭐냐? 생산이 그것의 요구를, 수요를 결정하고 만든다라는 관점을 부셨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 얘랑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왔어? 저기 위에 보면 보이냐? 이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얘기했던 거는 예를 들어 저렴한 제품을, 그러니까 저렴한 제품으로 질 좋게 내면 다 팔렸죠. 옛날에는. 요즘엔 그런 걸로 안 돼요. 뭐가 필요해? 소비자 맞춤 필요한다. 그럼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거야 지금? 생산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이동한 거지. 이게 이 글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얘가 만약에 킬러 문항으로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거꾸로 나오면 틀리죠. 소비 중심에서 생산 중심으로 바꾸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 뭡니까? 커스터머, 소비자, 그리고 욕망인데 바로 그들의 다양하고 종종 복잡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그런 욕망이 얘가 become the focus of business, 사업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질문이야. 그럼 어떤 변화인지 알겠죠? 이 변화가. 요거 잘 캐치 한번 해보세요. 다음 질문 가봅시다. 한번. 자, 32번 빈칸 문제였네요. 이 문제는. 보자 한번. If you want the confidence that come from the achieving what you set out to do each day 돼 있어요. 자, 네가 자신감을 얻고 싶어. 그럼 자신감에 대한 거 설명 들어간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라는 얘기는 어디로부터 기인한다. originate로 할까? 그 다음에 root. 이렇게 해서 동사 표현 바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취하는 거로부터 오는 자신감이에요. 뭐냐? What you need set to do each day. 네가 매일마다 하려고 정해놓은 것을 성취해서 얻을 수 있는 자신감을 얻길 원하면 이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은 자존심 말고 셀프, 이걸 뭐라고 할까? 이렇게 볼까? 이피컷이라고 할까? 잠깐 비슷한, 이게 자기 효능감이라는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 들어본 적은 있냐? 자기 효능감? 말이 어렵죠. 쉬운 말로 말하면 나는 이거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근데 알겠지만 그 느낌을 얻으려면 조그만 성공이 쌓여야 되는 거지. 내가 정하고 내가 하고 제한 시간에 다 풀고 이 조그만 문제 푼 성공한 경험이 쌓이면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는 거거든. 비슷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자신감 얻는 것 같은 표현이야.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understand.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저게 핵심 내용이겠죠. How long things are going to take. 직역하면 얼마나 걸릴지거든요. 자, 다른 표현으로 바꿔볼까? 비슷한 표현으로 How much time things take.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의주동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그럼 핵심은 이게 기간이죠. 기한이나 기간이지. 그럼 기간이나 기한이니까 term이나 period란 단어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그쵸? 이 기간을 얘기한 거니까. 뭐 다른 느낌의 스팬까지도 가능은 해요. 스팬도 하나의 그 시간을 얘기하거든. 대신 라이프 스팬 해가지고 일생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over optimism about what you can achieve with a certain time frame 돼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어떤 것이 성취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주의를 가지는 것이 문제래. 이건 여러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을 먼저 정해놓는 거야. 할 걸 정해놓는 게 아니라. 1시간. 그리고 1시간에 예를 들면 뭐 해석 10개.
그러면은 너무 이거 지나치게 낙관주의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치? 이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지. 그것이 뭐란 얘기야? 문제란 얘기야.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임프로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거 뭐라고 해? 이 시간까지 정해놓고 이 시간까지 꼭 해야 되는 걸 우리말로는 마감기한이라고 하죠. 영어는 여기가 넘으면 죽는다는 표현에 데드라인이라는 표현이야. 같이 기억해 보세요. 데드라인. 마감기간.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대로 계획을 효율적으로 시간에 맞춰 쓸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밑에 봅시다. Make a practice of estimating. 여기서 estimate the amount of time이라는 얘기는 시간을 재는 거죠. 평가해보는 얘기는. 그럼 시간을 실제 측정하고 재는 거니까 calculate. 그렇지? measure, calculate. 말하면 돼? calculate. 왜 이렇게 못 쓰? 에러가 났네, 왜? calculate, measure. 그 다음에 물어보자. 이 시간이 정확하게 딱 맞출 수 있을까? 아니지. 그럼 우리말로는 어림잡기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게 여러분 형용사로 알고 있어. 동사도 가능한데. 대략이란 뜻. A로 시작하는 거. approximate. 이게 어림잡기 하다는 뜻이거든. 대략적으로 측정하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셌다. 그것에 대한 것을 측정한 거죠. 지금 그 어떤 아이템에 그 해당하는 목록에 맞춰가지고 네가 할 목록에 있는 아이템에 맞춰서 필요한 시간을 네가 측정을 하래요.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Learn by experience. 경험을 통해 배우란 얘기는 한번 우리 흔히 말해서 닥쳐보고 겪어보란 얘기 하는 거야. 이러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거든. 그거를. When task take greater or less time. 시간이 기대한 것보다 더 걸릴지 덜 걸릴지에 대해서 한번 측정을 한번 경험을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Give attention also fitting the task. 그것의 일에 맞는 집중을 주는 거. 이게 직역이고요. 의역하면은 집중하다죠. 그러니까 concentrate 계열일 거야. 아마 concentrate나 딱 맞는 단어는 focus겠죠. 집중해보란 얘기야. 이용 가능한 시간에 맞는 일에 대해 집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집중도 해야죠, 당연히. There are some tasks that you can only set about. 네가 설정할 수 있는, 네가 좀 이렇게 시간을 좀 텀을 두고 드려야 되는 시간이 좀 걸리는 이런 태스크도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네가 상당한 양의 시간이 이용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거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특정 일은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상당이거든요. 꽤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걸로 장난질할 수도 있죠. 상당한이라고 해서. 이거 사려 깊은 아니야. 그럼 considerate야. 헷갈리면 안 돼요. considerable. 상당한 양의 꽤 많은 이런 뜻이거든. 자, 그래서 there is no point of trying to gear up for such a task. 그런 일을 잘 해결할 수가 없애. 소용이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뭐 할 때 조건이 중요하죠. You only have a short period available. 짧은 시간만 이용 가능하다는 얘기는 프로에게 하면 시간이 뭐하다는 얘기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랩. 그 다음에 deficient.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간, 그러니까 무슨 시간이 필요해? 우리 흔히는 여유가 필요한, 여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여유 시간을 스페어라고 하기도 하고, 좀 조심할 게 뭐냐면, 좀 어려운 건데, 야, 스페이스나 룸 뜻을 공간으로만 알고 있니? 여지 알지, 여지. 여지의 여자가 남을 여자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지나 여백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룸이나 스페이스가. 이걸 잘 활용하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So schedule time you need for longer task. 자, 더 오래 걸리는 일에 대해서 스케줄을 짜고요. Put the short task. 짧은 시간을 그 spare moment에서 그 순간순간에 비어있는 시간에다가 잘 채워 넣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 오래 걸리는 것부터 먼저 계획 세워야 돼? 짧은 것부터 먼저 계획 세워야 돼? 롱걸 태스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오케이? 조심해 보시고. 그럼 결론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쓰란 얘기야? 좀 효율적으로 쓰란 얘기지. 효율이니까 efficient 정도. 까지 적어두면 요것도 뭐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쵸?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37번 가보겠습니다. 야, 37번은 야, 현무암 너희 화강암 언제 배우냐? 중학교 때? 1학년 때 배워요? 정확히 그 지문이에요. 그 지문은 영어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문을. 자, 봅시다 한번. 정확해요. 정확히 딱 그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자 한번. 이거 선생님이 강추하는 문제 유형은 어휘예요. 왜 어휘인지는 글 보면 알 거예요. 모인다, 흩어진다,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표현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휘 문제나 일치 문제 나오면 참 좋아, 문제에서. 자, 보자. 자연적인 과정이 미네랄. 여기서 미네랄은 광물로 해석하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든다 나왔어. 그럼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뭐 크리에이트나 뭐 제너레이트나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말한 거는 여러분 알겠지만 광물이 만들어지는 거는 결국에는 없던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없던 게 만들어지는 걸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합성이라고 하죠. 영어로 뭡니까? synthesize. 합성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봅시다. hot melted rock material. 뜨겁게 녹은 바위 물질. 너무 어렵다. 쉬운 말로 하자. 마그마라고 합니다. 마그마 뭐예요? 우리말로? 용암이죠. 마그마. 그죠? 용암 다른 표현으로 두 가지 뭐 있냐? 라바라는 표현이랑 그 다음에 몰튼이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참고로 라바는 스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사이에 R 집어넣으면은 그 많이 보는 거 있죠? 요런 거. 이거 안 보니? 라바 안 보니? 자, 요라바가 돼요. 그래서. 애벌레야, 그거는. 조심해야 돼. 라바 스펠링 조심해줘야 됩니다. 라바야, 라바. 그래서 뒤에 쿨. 이 쿨이 그냥 식히다 말고 여기서는 전문 용어니까 냉각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냉각된대요. which the earth's surface. 지구 표면으로 마그마가 올라가도 냉각되죠. 그리고 이거 알아? trapped below the surface. 이거요. 표면 아래 아직 안 나와도 굳지. 왜? 땅 밑보다는 온도가 낮으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표 표면에 나온 거랑 속에 아직 있는 거랑 둘 중에 뭐가 더 빨리 식을까? 얘가 빨리 식겠죠. 빨리 식으면 기포가 빨리 나오니까 구멍 뽕뽕뽕 현무암. 그 다음 안에 있는 거 천천히 되는 화강암. 이거 기억나니? 요 지문이야, 정확히. 그래서 요 지문이에요. 정확히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식이 그거 기억이 나면 이게 좀 되게 쉬울 거야. 가볼게요. 자, as 마그마 쿨. 이 마그마가 지금 식으면 냉각되면 그것의 분자는 에너지를 얻니 잃니? 얻니 잃니? 잃죠. 에너지를 잃으면 점점 더 멀어지니 가까워지니? 여기서 가까워진대요. 그러니까 모인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가까워지는 건 모이는 거니까 모이는 거는 뭐 가까워지는 거 뭐 콜렉트로 할까? 콜렉트나 인테그레이트 정도일까? 모이는 거죠, 이렇게 점점. 그리고 begin to combine into a component. 결합돼가지고 뭐가 되냐면 하나의 그 컴파운드, 그 화합물이 된다는 거야. 혼합물이 된다는 거죠, 섞여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루비 있잖아, 루비. 그럼 루비는 순수하게 원소 하나만으로 구성되어 있니? 아니지. 섞여 있지, 뭐가, 그치? 그 섞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상태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광물이 예를 들면 사파이어나 루비나 자수성이나 이런 것도 순수하게 뭐 원소 하나로만 이루어진 거 아닌 게 되게 많거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모인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죠? During this process, 동그라미. 그럼 이 프로세스는 에너지를 받는 거야, 에너지를 잃는 거야? 에너지를 잃고 그 다음에 서로 뭉치는 거죠. 그때 그 다른 어떤 화합물의 어떤 원자가 그 자신을 정리한다는 얘기는 정돈되는 거죠. 그러니까 arrange themselves나 이 terms죠. arrange나 똑같은 의미다.
똑같은 의미야. 그것을 규칙적으로 반복된 패턴으로 어떻게 레귤러리 규칙적으로 반복된 패턴으로 리어레인지가 된다는 거지. The type and the amount of element.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요소의 양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의 종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이 present. 여기서 present는 빙이 생략된 거야. 있다기 때문에 회용사인데 빙이 생략 뒤에 붙은 거야. 자, present in the magma. 마그마에 있는 어떤 그 성분들이 부분적으로 뭘 결정해? 어느 미네랄이 만들지, 자수성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루비가 만들어져, 사파이어가 만들어질지 그런 걸 결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광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한 것들을. 그럼 여기는 광물의 종류에 대한 얘기죠. 그럼 밑에 얘기는 광물의 크기에 대한 얘기야. 왜냐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다이아몬드도 중요하지만 구는 게 중요하지, 씨알이. 그치?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 얘기야. 그래서 또한 size of the crystal이고요. 여러분, 크리스탈의 동사 표현 뭔지 알지? crystallize. 이 동사가 가능해. 그러니까 직역하면 결정화인데 결정화하다고 이게 실제 뭐로 쓰이냐면은 구체화하도록 많이 써요. 인바디랑 동의어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둔 도 관련은 아예 없는 거, 이 지문은 관련 없는 거지만 그래도 자, 지금 이 크리스탈의 사이즈가 deform, 형성되는 거, 그리고 여기 S 붙는 이유는 얘가 주어요. 이게 좀 복잡하다, 여기가 구조가 좀. 그 사이즈가 뭐랑 관련이 있대요? 바로 얼마나 빨리 마그마가 식는지랑 관련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식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꾸 식는다가 나와서 저걸 좀 바꿔 쓰고 싶어. 식는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를 잃는 거였어? 열을 잃는 거지. 그러면 굳이 돌려 얘기하면은 뭐 돌려 얘기도 어렵긴 한 글이긴 하지만 얘랑 같은 말이긴 하죠. 똑같은 말이긴 하죠. When magma cools slowly, 마그마가 천천히 녹아. 그럼 마그마가 천천히 녹으면 형성되는 그 결정은 일반적으로 굵대요. 크대요. 뭐 할 정도로? 충분히 눈으로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unaided면 직역하면 도움받지 않는 눈이죠.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naked 표현도 쓰거든. 요즘엔 naked 잘 안 쓰더라, 이거. 우리말로는 육안이고요. 한문으로는 우리말로는 뭐예요? 맨 눈이죠. 육안으로. 아니, 나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웃어. 왜냐하면은 내가 저거 뒤에 나도 옛날에 봤거든. 학생 하나가 적는 거야. 보고 빵 터졌어요, 선생님이. 그쵸? 내가 육안으로 하니까 저렇게 적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멋있는 친구였어요, 내가 봤을 때. 자, 그쵸? 어이구야, 깜짝이야. 그쵸? 어이구야. 그죠? 육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육안 그래. 육안 하지만 육안이 육안으로. 자, 봅시다. 한번. 괜찮아, 얘들아. 다 배워가는 거지 뭐. 자, 확인해 눌리면 안 돼요. 자, 확인해 보시고. 자, this is because 이유를 얘기해. 이유가 중요하죠. 왜냐면 이유가 알면 반대도 가능한 거니까. 뭐냐? This is because the atom have enough time to. 자, 알겠지만 충분한 시간이란 얘기는 함께 모일 시간이지. 야, 천천히 식으면 모이는 것도 오랫동안 모이겠지. 오랫동안 결정이 모이면 당연히 큰 걸로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빠르게 식으면 어떨까? 빠르게 식으면 크리스탈, 형성된 크리스탈은 당연히 작겠죠. 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여기는 이유 안 나오지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짧지. 금방 해주니까. 왜냐면 이미 굽고 나서는 안 모이거든요. 그럼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거를 여기에 빈칸 문제를 만들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거꾸로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 도식을 만들어 보자. 일단은 천천히 식음. 그러니까 영어로 적을까? 슬로우. 천천히 식어. 그러면 시간이 많지? 시간이 많죠? 그럼 시간이 많으면 함께 투게더가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니까 당연히 더 크겠죠. 요 구조야. 요 구조 알겠지? 흐름에서. 그럼 여기서 거꾸로 하면 돼. 빨리 식으면 식는 시간이 짧아요? 많아, 적어? 적지. 그럼 모일 시간이 많아, 적어? 적지. 그럼 당연히 사이즈가 커, 작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요거 확인해봐.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어휘 문제로 잡은 거야, 선생님이.
오케이? 왜, 그래서 뒤에, 그런 경우에서 you can see individual. 각각의 미네랄을 볼 수가 없다고 장난치면서 이런 건 동의어가 우리가 it나 아니면 respective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잘 힘들어 하더라고. 각각 개별 있는 걸 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요거 다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선생님이. 자, 39번 가봅시다, 한번. 자, 39번 질문 가볼게요. 보자. 자, people commonly make a mistaken assumption 돼 있어. 사람들이 보통 약간 실수를 하는 가정이니까 이 가정 자체가 좀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비슷한 표현에 뭐 erroneous라는 표현 가능하겠죠. erroneous assumption that because a person has a one type of characteristic 그 사람이 하나의 성격이나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서 말한 자동적으로는 뭐 내추럴리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뭐 그죠 크게 고민할 거리 없으니까 좀 쉽게라는 것도 가능해요. 뉘앙스 상으로는 그죠? 그러면 어렵지 않게니까 뭐 effortlessly 이런 식으로 바꿔 써도 가능은 하겠지. 내용상은 맞겠죠. 쉽게 뭘 가지고 있을 거야? 다른 특성을 그거에 따라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걸 예를 들어보자. 저 사람이 좀 사람을 대하기 차가운 사람이면 굉장히 사람에 대해 냉소적이고 막 그럴 거야 라는 거죠. 이거 딱 맞는 예시가 뭘까? 예를 들어 여기도 지금 어떤 강사, 선생님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 해리포터의 스네이프 교수 알죠? 원래 그럴 줄 몰랐잖아요. 아닌가? 이거 스토리 몰라요? 안 봤어요? 본 사람은 스포가 되게 될 테지만 뭔지 알지, 그치? 그럴 줄은 몰랐잖아, 실제로, 그치? 그렇게 로맨티스트인지 몰랐잖아, 실제로 보면, 그치?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성격이고 막 되게 막 차가우면 굉장히 냉정하고 막 비열하고 이럴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안 그런 거지. 그 얘기하는 거야. 이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건 일종의 약간 뭐랄까 잘못된 오류 같은 거죠. 그럼 오류 영어로 뭡니까? 에러 말고 fallacy. 오류. 그 다음에 misconception. 이건 오해고, 이건 오류예요. 그 다음에 미스. 조심해. 이거 신화 아니야. 이거 미신이야.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는 거야. 미신. 그러면 이거 애초에 사람이 먼저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일종의 뭐냐? 편견 또는 먼저 갖고 있다고 해서 선입견이 좀 더 강하죠. 여기서는 선입견. 영어로 뭐예요? prejudice. 까지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바로 예시가 나와요. 바로 예시가 뭔지 가보자. 한 연구에서 대학교 학생들한테 주어졌어요. 뭘 주었어? Discretion of the guest lecturer.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초청된 그 초청 강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설명을 좀 해준 거야. 뭐 전에 그 지금 그룹에서 이제 그가 연사하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강의하기 전에 먼저 어떤 분이셔? 라고 얘기해 준 거야. 한 그룹은 어떤 걸 받았냐면은, 예를 들면, 좀 따뜻한 분이셔, 얘기한 거야.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따뜻하면 그 뒤에 뭐가 오는지 알지? 따뜻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거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뭘 얘기한 거야? 똑같은 사람한테, 이번엔 콜드하다고 했어. 콜드가 차가운 게 아니에요. 뭡니까? 냉철한, 이런 정도의 의미란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콜드라는 이미지에서 오는 게 있지.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게스트 렉처럴 땐 그런 다음에 토론을 해왔어요. 애프터 위치 그 이후에 학생들이 질문을 받았어. 어떤 인상을 받았냐고 그에 대해서. 그럼 아까 가르쳐준 디스크립션이 하나에 뭐로 작용하는 거야? 선입견으로 작용하는 거지. 일종의. 실험을 한 거니까. 예상했다시피 예상했어 우리가 이거를. There were large differences.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 받은 인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에 의존한 거야? 오리지널 인포메이션은 아까 이거 뭐냐? 바로 말은 오리지널이지만 실제 의미는 이전이죠. 프리비우스지, 그치? 실제 의미. 그렇지. 프리비우스. 그 다음에 prior. 먼저 받은 거니까. 아니면은 president.
던티드. 전례. 우리 보면 전례 있는 이거든. 뭘 전에 있던 전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전에 받은 거에 대해서 먼저 영향을 끼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뒤에 가보면 it was also found that 또 뭐라고 발견했냐면 다 봐. 이런 학생인데 who expect. 자, 맨 처음에는 우리가 따뜻하다고 인식했던 사람들은요. 더 그와 더 상호작용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었대. 이런 학생들은. 왜? 먼저 따뜻한 사람이라고 받았으니까 따뜻함이라고 하니까 더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거죠. 차갑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결론. This show. 이거는 뭘 보여주냐? Difference expectation. 여기서 말한 expectation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바로 prejudice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것이 not affect the impression. 우리가 형성하는 임프레션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죠. 우리의 행동과 관계, 형성된 우리의 행동까지도 영향을 끼친다. 왜냐면 저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질문을 더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더 질문하겠지. 반대로 차가운 케이스는 어떨까? 저 사람 차갑다고 하니까 질문 안 하겠죠. 그것까지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의 행동이나 이거고 사실은 조금 오버하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지. 조금 오버하면 가능하지. 여기까지 태도까지도 가능하죠. 여기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되게 뻔한 얘기였어요. 이 글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얘기였어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거하고 좀 쉬는 시간 줄게요, 선생님이. 자, 봅시다. 40번입니다. To help decide what is risk and what is safe. 우리가 무엇이 안전한지 무엇이 위험한지를 지금 결정한다는 얘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울질 느낌이 좀 강하지 않니?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저울질이기 때문에 바로 적어볼게. 비슷한 표현에 weigh. 참고로 여기서는 weigh가 동사입니다. The danger and the benefit. 그래서 weigh가 동사로 무게를 재다란 뜻이야. Who's trustworthy? 누가 믿을 수 있고 누가 믿을 수 없는지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찾아요? 이게 주제겠죠. 근데 문제는 social evidence가 직역하면 사회적 증거거든? 사회적 증거는 좀 풀어서 얘기하면 뭘 얘기할까? 이건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포인트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 opinion, 풀어 얘기해 볼게. opinion and behavior of others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뭐 한다는 걸까? 따라하는 거겠지. 따라하는 거니까 바로 뒤에 비슷한 요거된 말이 나와요. 진화적 관점에서 그룹을 따르는 것은 항상 긍정적이란 얘기는 항상 뭐 한다? 이익이 된다는 거죠. 베네피셜이겠죠. 이익이 된다, 긍정적이다. 우리의 생존의 전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먼저 사실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을 무릅쓰는 거거든. 용감한 거고. 근데 사실은 제일 빨리 죽었을 거야 아마. 그잖아. 예를 들어 딸기를 먹었는데 먹다가 죽었어. 저거 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도망가고. 이 비슷한 질문이 뭐가 나왔냐면은 그 펭귄 관련된 걸로 질문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야. 그죠? 펭귄 기다린다 기억나지? 그죠? 고난도 똑같은 질문이죠. 요즘은 똑같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가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거는 그 그룹에 내가 따라가니까 팔로잉이 맞고 팔로잉이 제일 맞는 말이고 C로 시작하는 팔로우가 있어요. 순응하다, 따르다. conform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명사는 conformity예요. 명사를 아직 썼겠어요, 선생님이. 이게 순응이거든. 또 어디 멀리서 또 수능 쓰지 마라. 수능. 진짜 국어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수능 아니야. 순응이야. 순응. 따라하는 거야. 오케이. 뒤에 가보시면 이게 뭔지 볼게요, 이어서. 자, 그리고 긍정적이란 얘기죠. 그리고 자, 뒤에 가보시면 만약에 everyone doing it. 누가 그거를 해. 그럼 당연히 그것은 타당할 것이다. 우리 군중심 얘기하는 거죠.
따라하는 거니까 그것은 합당하고 valid, 타당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야. 하는 거에 대해서. 라고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더 인플루언스, 이제 그 인플루언스의 작가 로버트 칼디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핵심은 다른 사람에 따르고 순응하는 거, 팔로우 콤펌이 핵심이라는 거야. 그게 생존에. While we can frequently see this today. 오늘날 이거를 제품 리뷰에 많이 보죠. 우리도 봐봐요. 제품 리뷰를 보고 어떻게 보면 팔로우하고 그 다음에 컨펌하는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 Even subtler cue. 조금 더 미묘한 단서가 있대요. With the environment. 환경에 있는 단서에서는 can signal trustworthy.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냐? 바로 환경 내에서는 훨씬 더 미묘한 신뢰성에 떨어지는 걸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포인트는 trustworthy에 대한 것들이 심지어 더 미묘한 상황에서 해서 이렇게 가로쳐 잠깐만 오케이. 미묘한 어떤 이런 단서가 signal trustworthy에서 신뢰감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 신뢰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훨씬 더 미묘한 것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훨씬 더 미묘한 게 뭔지 확인하면 되고, 요거는 어쨌든 신뢰가 믿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비슷한 표현에 credibility와 reliability도 같이 적어두세요. 자, consider this. 자, 여기서 뭔가 추가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좀 미묘한 것들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 이거 생각해 보세요. When you visit a local restaurant. 우리 사실 이거는 선생님 친구가 거의 정하는 거긴 하죠. 딱 들어가려고 하다가 미리 스포를 하면 사람이 없으면 안 들어가요. 뭔지 알겠지? 그래서 레스토랑 가면 거기서 바쁜가? 바쁜 거는 크라우디드를 얘기했죠. 붐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Is there a line outside? 이게 라인이 outside까지 있냐? 아니면 east to find this에서 앉기 쉽냐는 거지. 사실은 앉기 쉬운 곳 가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안 가요, 거기를. 굳이 서서 2시간, 3시간 기다려서 쫄쫄 굶다가 먹으면 우와, 맛있다. 존맛. 이러면서 막 리뷰 남기죠. 그죠? 이 원리거든. 그러니까 사실 맛집을 만들려면은 테이블 수를 줄여야 돼요. 줄을 쓰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든 전략인가 봐. It's a hassle to wait. 아이고야. hassle은 짜증나다란 뜻이야. 기다리는 게 짜증나죠, 당연히. 근데 라인이라는 게 강력한 단서. 이게 우리 맨 위 글에 나왔던 이게 뭐야? 이 줄이 social evidence. 그렇지. 그래서 이것이 that food 뭐야 음식이 맛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것의 의자들 그 자리라든지 해당하는 이 좌석이 좌석의 수요가 많다 in demand에서 많이 사람들이 많다 즉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popular하다는 거지. 이게 인기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원래 공식에 의하면 popular 하면 crowded가 맞지. 근데 이건 거꾸로 들어가는 거지. 크라우드 하니까 뭐 할 것이다? 파퓰러 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야. 이거 뒤집으면 틀린다. 오케이? 다시. 파퓰러 하니까 크라우드라고 쓰면 틀려요. 이 글은. 크라우드 하니까 파퓰러하다 해서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거꾸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이거 조심해. 이걸로 OS 퀴즈 만들면 헷갈릴 거야, 문제. More often than not, 대개, 보통 It's good to adopt practice.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거죠. Practice of those around you. 주변에 있는. 그리고 이 practice를 연습 말고 이걸 보통 관행이라고 하잖아. 다들 하는 거니까. 비슷한 표현에 custom이 있죠. 관습, 관행. 이런 것도 그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전통까지 조금 애매하더라도 관행이나 그런 걸 채택하는 것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